안녕하세요. 이선우입니다. 선우님 남편입니다. 저희 결혼했습니다, 드디어. 와. 지금 신혼여행 와서 이탈리아 밀라노에 와 있고요. 제가 이번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진짜 DM이나 뭐 댓글 같은 걸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결혼 결심을 하게 됐냐,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결혼을 하게 됐냐. 저희가 만난 지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식장은 어떻게 잡았냐, 또 신혼집은 구했냐, 안 싸웠냐, 이런 것들을 되게 질문을 많이들 주변에서 해주셨는데 결혼식 끝났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항상 시술만 받다가 대화로 참여하는 건 처음이라 좀 긴장은 되는데 그래도 좀 솔직 담백하고 결혼 준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결혼 결심 어떻게 결심하게 되셨나요? 일단 저의 경우로 얘기를 해드리면 당연히 첫눈에도 외모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예요? 네. 결혼 같은 경우는 저희는 오히려 첫날에 진짜 딥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하는 일 쪽이 또 결혼하고 좀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실망이 나오고 또 헤어짐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좀 결혼을 하려면 그게 뭐 첫날은 아닐지언정 좀 빠른 시간 내에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첫날에 가족 관계 그리고 가치관 또 민감한 얘기지만 경제 사항이나 경제적 가치관 그리고 어떤 커리어적인 부분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서로 이런 얘기 왜 해? 이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서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편안한 분위기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걸 결국에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가치관들이 되게 잘 들어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단시간 내에 내가 이 사람하고 배우자로서 정말 안 맞겠다 싶은 부분이 없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어떻게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잘 흘러가서 이분하고는 좀 결혼 전제로 만나고 좋겠다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맞는 거가 없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본인의 욕망에 솔직해야 된다 생각해요. 사람마다 되게 중요시하는 가치관들이 있을 거잖아요. 너무 뻔한 얘기지만 스스로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얼빠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얼굴상이 정말 딱 있고 이성적으로 많이 끌리거든요. 그거를 예전에는 나 얼빠 아니야, 나 얼굴 상관없이 내면만 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외적으로 중요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적인 건데 돈이 많으면 좋다 이게 아니라 사람마다 돈을 쓰면서 행복한 포인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는데 돈을 많이 쓰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식사를 할 때 돈을 들여서 할 수도 있고 그 포인트들이 다 다를 텐데 그런 씀씀이의 부분에서 되게 남편이랑 잘 맞았어요.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내 모습, 저도 이제 연애들을 많이 해봤을 거잖아요. 연애를 하면 스스로 알아요. 이 사람이랑 있을 때 내가 되게 화를 많이 내게 되는구나, 내가 굉장히 속으로 돌을 닦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 남편이랑은 있으면서 제가 되게 스스로 엄청 건강해진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각자 이제 사람을 대할 때 나오는 내 모습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정말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외모, 두 번째 경제,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마음, 내 모습.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 스스로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결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따끔. 결혼 준비 과정을 좀 얘기해볼까요?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식주란 말이 있잖아요. 저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연인들이 있으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주거 부분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조건 집을 사라, 비싼 집을 사라, 좋은 동네에 살아라 이런 게 아니고 신혼집을 꾸릴 때 월세로 할 건지 전세로 할 건지 아니면 자가로 할 건지 그리고 어느 동네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서로 공유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외로 제가 이쪽 일을 해보면 결혼 준비 과정에서 딴 거 다 잘 맞았는데 그런 주택 문제로 요즘은 특히나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많이 헤어지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택을 일단 먼저 어떻게 살 건지 그걸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가치관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택 문제에서 예를 들면 투자에 대해 성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월세로 살고 우리는 목돈으로 돈을 굴리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전세나 아니면은 매매처럼 큰 목돈이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좋은 동네에 평수를 작게 해서 집값이 오르는 걸 기다릴래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반면에 삶의 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넓은 집 아니면 안 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들을 좀 불편하겠지만 정말 솔직하게 나는 어떤 욕망이 있다를 터놓고 말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준비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인 것도 좀 되게 중요했던 사람들이고 맞아요. 저희가 참고로 네. 그 직장이 가까워가지고 집을 선정하는 게 오히려 좀 편했어요. 왜냐면 직장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맞아. 네.
일단 집 관련한 가치관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 결혼 정말 중요한 일인데 거기서 가장 큰 게 집이잖아요. 집을 먼저 하고 나면 나머지는 좀 수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식장을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식장도 진짜 중요한데 저는 지금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당연히 배우자 될 분을 사랑하고 마음이나 그리고 그 사람과의 대화 이런 건 더 중요한데 그런 걸 이제 빼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크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도 얘기를 드리는 건데 주택을 제외하면 제 생각에 식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식장이 생각보다 성수기 엄청 몰리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한 1년보다 더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정말 최소한으로도 한 8개월 정도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식장 셀렉을 좀 확정을 늦게 하면서 2개의 선택지밖에 없었거든요. 심지어 완전 성수기도 아니었는데 식장을 빨리 좀 잡아야지 신부님이나 신랑님이 하시고 싶으신 곳에서 결혼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저희는 데뉴를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의 라일락홀에서 진행을 했어요. 최대 인원 140명 정도 되는 스몰 웨딩으로 식을 진행하게 됐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둘 다 굉장히 그 식장에 대해서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몰 웨딩을 하면서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셨던 분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큰 장점이라고 나중에도 느꼈고, 처음에도 그걸 원해서 둘 다 스몰 웨딩을 좀 하자, 그게 좀 잘 맞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일단 골랐는데, 식장을 고를 때 또 약간 팁 같은 거, 물론 식장의 금액대 안에서 이제 맞아요. 선정을 하는 게 또 좋을 네. 것이고, 부모님과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스몰 해도 되냐? 제일 중요한 게 식장을 정할 때 일단은 인원수가 많으면 네. 일반 예식장을 선택하셔야 되고, 그거보다는 사람 수를 언더 300명으로 하고 어느 홀에서 할지를 정하셔야 돼요. 저희는 140명 정도 했는데 아까도 선우님 말씀하셨지만 한 명 한 명의 하객을 다 맞이할 수 있었고, 예식홀에서 굉장히 편하게 진짜 축제처럼 눈 마주쳐가면서 대화해가면서 가족들하고 소통하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호텔 결혼식에서 좀 작은 결혼식, 물론 그게 엄청 싸진 않지만 호텔 결혼 치고는 작은 홀에서 하면 생각보다 예산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저희가 음악도 되게 빵빵하게 네. 연주자분들도 부르고, 그리고 축하하시는 분도 팬텀싱어 나오신 박유경 배우님이죠. 네. 배우님 초대를 해드렸고, 식사 같은 경우에도 중식 네. 코스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끼지는 않았던 결혼식이긴 한데 총 전체 합해서 한 4천만 원 정도로 그 진행을 하게 됐어요. 5성 호텔의 그랜드 볼륨에 비해서는 한 40% 정도 가격? 물론 그게 적은 금액은 절대 아닌데 그래도 호텔 결혼식 치고는 상당히 좀 가성비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할 같아요. 수도 있다. 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객 숫자 그리고 네. 나의 예산 이런 걸 좀 맞춰본 후에 그 안에서 밝은 홀을 할 건지 어두운 홀을 할 건지를 좀 나눠서 다시 좀 추려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솔직히 한 3개 정도밖에 안 남을 거예요. 나의 니즈에 맞는 곳들이. 그 다음에 다 돌아다녀 보면서 끌리는 곳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드메, 촬영, 준비 과정 이런 것들 좀 궁금하실 건데요. 저희는 되게 스무스하긴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드메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 잘 아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부님도 여자분들도 잘 하시잖아요. 웬만하면 맞추십시오. 그러면 싸움이 없을 거고, 제가 볼 때는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이 스드메는 남자가 나서는 순간 싸움이 난다. 그거를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로망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이런 네. 스튜디오 자체에. 저희 그래도 유튜브니까 그냥 공짜로라도 홍보해드려도 되죠. 이름을 말씀드릴까요? 아, 그럴까요? 네. 저 같은 스튜디오. 경우에는 스튜디오는 일단 네. 클로드라는 네. 곳에서 촬영을 했고요. 야외 촬영, 정원 나오고 꽃 나오고 이런 걸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맞아요. 인물 위주로 깨끗한 배경에서 하는 걸 찾았고, 그래서 클로드랑 아이브 중에 선택을 했는데 그 깨끗한 느낌의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전 되게 좋아서 클로드를 선택하게 됐고요. 그때 220만 원? 맞습니다. 220만 원 정도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고정도 한번 해주시니까 생각보다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예쁘게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찍는 것보다 깔끔하게 인물 위주로 찍는 게 좋더라고요. 하얀 배경에 맞아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둘 다 만족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셀레브에서 진행을 했는데 드레스들도 다 급이 있어요. 제일 윗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은 메종레브 아니면은 브라이덜 소유 막 이런 데 있을 수 있고, 또 케일라 베넷 이런 데들 급의 드레스들이 있고, 그 밑으로 이제 뭐 셀레브라든지 몇 개 있어요. 또 근데 왜 이렇게 중간급이 잘하시죠? 있고.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아니, 너무 잘하시죠. 중간급들이 있고, 그 밑에 가성비 쪽으로 가면 또 있어. 이게 금액대별로 이제 묶음으로 있거든요. 저희는 셀레브라고 너무 저렴하지도 너무 비싸지도 않은 정도의 드레스 샵을 선택을 했고, 셀레브의 특징이 굉장히 드레스 종류가 다양해요. 뭐 실크
핑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비즈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고 흔하지 않은 그런 패턴들이 있는 드레스 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제 취향 자체는 그냥 딱 미카도 실크, 깨끗한 클래식 이런 게 원래는 제 취향이었는데 막상 가서 입어보고 추천 들어보고 하니까 저는 생각보다 비즈나 화려한 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 가서 많이 시도를 해보고 주변 반응을 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가 제 생각이고, 총 금액은 한 330만 원? 맞아요. 촬영이랑 본식 드레스 같이 해서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성복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제네리코라는 곳에서 했는데 이제 맞추셔도 되고 아니면 기성복으로. 대여를 하셔도 되는데 가격대는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하나 맞추시면 또 평생 입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예산이 여유가 있으시면 조금 그래도 저렴한 가격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한 벌 정도 맞추시고 나머지를 대여로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제가 이전에 이제 동생한테 한번 양복을 맞춰준 적이 있어요. 그거는 기성복을 이제 몸에 맞게 수선해주는 곳이었는데 백화점에 수트 서플라이라고 브랜드가 있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다양한데 맞춤처럼 금액대가 있지는 않지만 한 100만 원 정도로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드레스나 아니면 남자 예복 같은 경우에 선택을 하면 되실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게 있나요? 저 이제 메이크업. 아, 메이크업. 네. 제가 이거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전부터 이제 유튜브 촬영을, 중요한 촬영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중요한 학회나 세미나가 있어서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는 자리가 있거나 이럴 때마다 메이크업 해주시던 선생님이 계세요. 예전에 정샘물에 계시다가 지금은 김천경 헤어페이스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성함이 성채희 실장님. 이분 정말 진짜 잘하십니다.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하시고, 메이크업은 중요한 건 내 얼굴을 정말 잘 아시는 분이 해주시는 게 좋다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 보는 분보다는 이제 제 얼굴을 많이 해보셨던 분이 가장 제 얼굴 특징을 잘 알아주실 테니까 그분한테 진행을 하게 됐고요. 메이크업은 촬영이랑 본식 메이크업 다 최희 실장님한테 받게 됐어요. 그리고 헤어 같은 경우에는 최희 실장님이랑 유주 부원장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도 정말 잘하세요. 머리를 그냥 원하는 스타일 그대로 잘 해주시거든요. 사실 전 남자니까 받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헤어나 뭐 메이크업 다 받았는데 상당히 만족스럽거든요. 추천합니다. 저도. 금액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자막으로 한번 띄워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스드맨 남자가 나서지 마라. 그거를 제일 중시 생각하죠.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내가 요 정도가 있다 하면은 그 안에서 분배를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따져보면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 싸울 수 있었던 비결은 결국에 남자가 나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데 저도 그거는 좀 드리고 싶은 말이 몇 개 있는데 저희는 한 번도 안 네. 싸웠거든요. 결혼 준비를 그러니까 하면서. 다들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결혼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안 싸울 수 있냐 하는데 일단은 제가 선우님을 많이 사랑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도 많이 사랑해요. 아니 그것도 중요한데 뭐 이게 상황적으로 쉽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적어도 좀 성인이라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의사 판단은 신랑 신부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부모님들이 너무 개입을 하시면 니즈를 두 사람만 한 게 하기도 아니라 쉽지 않지. 4명, 6명의 니즈를 다 맞춰야 되니까 엄청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결혼 당사자 두 사람의 니즈 위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최대한 맞출 수 있고 저희는 좀 안 싸웠던 게 아까 제가 스드맨은 무조건 여자분 위주로 해라고 했지만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또 중요시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결혼식 인원이나 향후 생활비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서로가 각자가 또 나름대로 고집이 있는 부분이 있고 고집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배우자로서 100% 존중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예민한 부분들은 예. 좀 양보를 해줘라. 이렇게 양보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전체적인 이 틀이 잘 갖춰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둘이서 절충을 찾기보다는 각 분야별로 나눠서 리드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합리적인 선 네. 안에서는 네. 딱 이 사람만의 뭔가 주장이 있으면 그걸 따라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결혼식 시술이죠. 영상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 이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끔. 결혼 준비를 잘 했으면 이제 대망의 본식. 저는 좀 느꼈던 게 다 너무 좋았어요. 다 너무 좋고 한데 생각보다 정신이 진짜 없다. 맞아요. 와, 저는 하객으로 갈 때는 이 정도로 신랑 신부가 정신없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왜냐면 준비 기간이 기니까 맞아요. 다 준비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다 좋은데 딱 하나 아쉬운 점은 본식은 이제 각자의 지인들을 제대로 한자리에 모아놓고 보는 첫 자리잖아요. 서로를 소개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자리인 건데 그걸 미리 좀 생각을 하고 본식을 치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유일하게 아쉽더라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작은 결혼식을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진짜 믿는 사촌 동생, 직장 동료, 친구분 이런 분들한테 자리 안내를 다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식사 안내를 부탁드렸는데 만약에 뭐 호텔이나 식장의 직원분들한테 맡기시면 아무래도 그분들은 저희 관계를 잘 모르잖아요.
있잖아요. 당연히 좀 기계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의가 있다 하셔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까운 지인분들이 그 프론트라고 할까요? 최대한 많이 배치하겠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서운한 분이 안 생겨요. 저희도 진짜 최대한 자리 다 마련해드리고, 했는데도. 저희는 진짜로 오버하지 네. 않고 부르고 했는데, 그럼에도 정확하게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식사를 제대로 못한 분들이 한 두세 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결혼식이다 예, 예, 보니까 이게 그래서 그 하객을 안내하는 분들을 반드시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선우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배우자서 보여줄 일이 의외로 이제 많지 없지. 않잖아요. 예. 어. 그래서 뒤에 예식이 있으니까 정신없이 우리 각자 지인들한테 인사를 많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로에게 예, 소개를 해주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 맞아. 평생 기억에 남고. 네, 앞으로 저희는 같이 식사도 하면서 그걸 해결해 나갈 예정인데 네. 그게 가장 아쉬웠고요. 또 음악 너무 만족스러웠죠. 사실 저희 네. 아버지가 이걸 추천하셔가지고 저희가 딴 거는 좀 비용을 많이 아꼈는데, 사중주분이랑 축가 부르는 분은 또 지인을 통해서 이제 소개받았지만 예산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아깝지가 너무 않았어요. 네. 진짜 하나도 안 아깝고 네. 이게 음악이 좋으니까 하객분들도 정말 대접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진행했던 거는 에인스 챔버? 나인스 챔플인데 실장님이 업그레이드도 시켜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1부 때는 클래식 음악을 했고 2부 때는 재즈 음악을 했는데, 다들 그냥 콘서트 온 것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셔가지고 너무 좋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음악은 무조건 또 아끼지 아끼지 말자. 마시죠. 딴 거에서 아끼더라도 음악은 정말 저희가 너무 만족하는 항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주례는 많이 생략을 하시잖아요. 이제 축사.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주례는 좀 옛날 방식이기도 하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객들 입장에서 매력적이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긴 해요. 예, 재미없을 수 예. 있죠. 근데 저는 축사는 그래도 신랑 신부 한 분씩 정도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제 친구 한 명이랑 간단하게 이제 저희 아버지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제 고등학교 은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눈물이 여러 번 날 뻔했거든요. 뭐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동인데, 그냥 유명한 분들이나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신랑이랑 신부를 가장 잘하는 분들이 축사를 이렇게 한 두 분 정도 해주시면 그 진심이 너무 느껴져서 하객분들도 감동하시고 또 저희 당사자들도 너무 좋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예, 예. 결혼식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생각보다 결혼식의 감동 포인트는 축사에 있었다. 맞습니다. 네, 결혼식 하면서 느낀 점은 사진 찍는 거나 뭐 영상 찍고 이런 것도 다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인생에 한 번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정말 즐겨야 그 날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최대한 그걸 계속 되새기면서 정신이 없지만 우리 즐기자 하면서 자 여기 인사 한번 저기 인사 한번 계속 얘기를 하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거를 축하 파티 혹은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엄숙하게 생각하고 좀 허례허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진짜 귀찮고 힘들단 말이에요. 한도 끝도 없어 챙길 게.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악 위주로 하고 진짜 지인들 위주로 하고 축사도 정말 아끼는 분들 위주로 하니까 그냥 되게 재밌는 행사였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막 신랑 신부 입장할 때도 제가 막 중간에 빨리 뛰어가가지고 와이프 데려오고, 제가 단독 예. 입장을 하니까 거의 중간까지 마중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막 저희 둘이 맨날 수다를 많이 떠는데, 결혼식 할 때도 심지어 같이 걸어가면서도 막 왼발 맞추자 이러면서 엄청 수다를 많이 떨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긴장해서 로봇가 되는데 그냥 진짜 축제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었거든요. 축제라고 생각하고 결혼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팁은 웬만하면 신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게 포인트예요. 절대 제가 뭐 가소비를 하거나 합리성을 생각 안 하고 하진 않는데, 개인적으로는 신혼여행은 돈을 아끼지 않고 좋은 비행기 좌석 그리고 좋은 호텔에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신혼여행지는 무조건 신부한테 맞춰라. 좀 팁을 하나 드리면, 저하고 이제 선언니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분도 다 바쁘시겠지만 저희도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 사실 결혼식하고 다음날 바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최소 다음날 오후 이후에 출발하시길 권하고요. 체력적으로 생각보다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유가 좀 되시면 다음날 저녁이나 아니면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오전이나 이렇게 출발하시면 훨씬 더 좀 더 즐기시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제 첫째 날이니까요. 다음에 이 신혼여행 브이로그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혼식 인생에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굉장히 큰 일인데 준비 기간이 긴 만큼 서로 맞춰갈 것도 되게 많고 같이 퀘스트를 하나하나 깨는 느낌이거든요. 정리를 해보자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니만큼 나한테 이게 잘 맞는 길인지 계속 생각해보고 시작을 일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시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최대한 즐기면서 하자.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 싸우시고 서로 배려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결혼식이 싸움으로 번지면 스트레스가 진짜 심하거든요. 저는 가능하면 남자 여자분랑 잘 맞춰줘라. 다시 한번. 나도 맞췄어. 선우님은 엄청 잘 맞춰주십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